아크릴은 너무 빨리 만드는데 그거 생각보다 천천히 말라요. 예, 아크릴이 우리가 뭐 금방 마른다고 해서 몇 초 내에 그런 게 아니라 꽤 오래. 오히려 왜 이러지 하면서 드라이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빨리 마르라. 그래서 너무 그 건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에어브러시도 뿌려보시고 뭐 물감 다 해보셨겠지만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꺼우면 안 돼요. 도료가. 에어브러시도 막 오래 뿌리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크릴도 마찬가지고 뭐 스프레이 뭐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여기서 이제 찍어서 조금 덜어내야 돼. 여기 묻혀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면 페널라일 같은 게 다 덮여요. 그럼 에어석을 다 선 또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 짜는 원액 그대로 찍어서 바로 가지 마시고 이제 넓으면 그런 데는 이제 진행하셔도 되는데 요런 데서는 찍어놓고 옆에다가 조금 쳐보세요. 그래갖고 밑에 있는 팔레트에 있는 색들이 조금 올라오는 정도 농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냥 조금씩 쳐주시면 돼요. 아 이거는 생각나는 안으로 안 들어가게 잘 써요. 이게 첫 번째가 평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도가 맞으면 지금 이제 대충 이제 한번 쳐볼 정도 해놓을게요. 보시면 이렇게 윤곽선이 이 라인이 다 보여요. 네. 물감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가 덮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라인을 따로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드라이 브러쉬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드라이 브러쉬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이제 칠할 때 너무 뽀개 안 칠해진다고 계속 그 자리만 두드리지 마시고 최대한 물감 묻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빛이 많이 받는 방향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나중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에어브러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울퉁불퉁하게 막 또 이렇게 막 저기 이렇게 된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잘 찍어서 또 밑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이렇게만 해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나요. 질감 표현이 좀 나고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 지금 루페를 안 끼고 지금 장님처럼 앉아가고 하나도 안 보이길래 왜 이러나 했어요. 요렇게 이제 나사나 이런 데 질감 표현이 다 되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계속 칠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초벌로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초벌 한번 올릴게요. 네. 한 바퀴 돌릴게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느낌이 좋죠. 오.
그래서 이제 붓이 스펀지가 안 들어가는 걸 굳이 하다 보면 더 떡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붓으로 조금 이렇게. 근데 그것도 너무 정교할 필요 없이 그냥 더더더더. 스펀지 종류도 뭔가 있나 보다. 이거 화장품이요. 네네. 이거 저 모양이 좀 다이소 틀릴 가면 뿐이지 거의 비슷한 재질로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더 납작한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더라고요. 지 도시의 구성품을 이미 샘플 다 모아놨어. 다이소 같은 데서 사면 뭐 하나 갖고 오래 쓰세요. 야 근데 웨더링 효과 제대로네. 네네. 끝내주네. 다이소로 접근하는데 얘는 안 되고 이게 강도가 달라지면 표현이 또 달라져요? 이 강도라는 게. 스펀지 단단함.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랑 밀도. 요거랑 좀 틀리시죠. 요건 밀도가 좀 그러니까 크잖아요. 음. 시핑용 이렇게 기스용으로 이걸 뜯어서 많이 사용하고 모양은요? 모양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져 있는 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엣지 있는 부분에 딱 엣지로, 재면 엣지로, 예. 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가죠. 좋네. 그래서 여기 지금 기관총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데를 잘못하면 그냥 거의 100%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립할 때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제가 아시는 분은 그 8톤 이만한 거 있죠? 그 반대에서 나온 거 그거 다 이거 스펀지로 다 칠하셨는데 기가 막히시고 뭐야 저 비행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처음 하실 때는 그냥 기본색 그 이제 원래 고유색을 그냥 다 꼼꼼히 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칠해 주시고 거기다가 그냥 바로 웨더링 들어가고 뭐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 놓고 나면 요거보다 조금 밝은 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흰색을 좀 탄다거나 노란색을 조금 더 탄다거나 해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빛을 좀 많이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 모듈레이션 기법 같은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웨더링이 들어갈 건데 웨더링이 들어가면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요 원래 색보다 좀 밝게 칠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어두워 버리면 웨더링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 시커매지니까 조금 밝게 해놓고 이제 웨더링으로 간을 보는데 주로 웨더링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화 많이 쓰시잖아요. 에나멜이나 닦아내려고 아크릴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툭하게 해놓으면 아크릴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냄새나는 거 집에서 작업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 좀 재료마다 이제 그 특성 따라 이제 그 결과물이 좀 틀리긴 하죠. 하지만 냄새가 너무 걱정되시고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딱 요 정도 공간에서 충분히 이런 거 다 효과 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도 좀 해놓으시면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 거라서 저는 그래서 조금 눈에 띄게 하려고 조금 더 밝은 거를 할 건데 오늘은 좀 흰색을 갖고 와서 흰색을 조금 사서 조색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조색할 때도 이제 물로 희석하지 말고 그냥 원래 이제 원액 그대로 이제 붓은 이제 아크릴은 또 뭐 빨리 마르니까 저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투톤만 돼도 좀 어느 정도 입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주세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막 오돌도돌하게 생기는 것들 때문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마르고 있을 때 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주셔도 녹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평탄화하실 수 있어요. 만져봤을 때 좀 오돌도돌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물로 그냥 이렇게 비벼 주시면 좀 그 부분이 많이 좀 부드러워진다. 그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오돌도돌한 것 때문에 또 웨더링 할 때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해놓고 이게 또 다른 맛이 나요. 녹 많이 쓸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니까.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웨더링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정도 그냥 좀 뭐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난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펀지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각진 부분들에. 그럼 고기는 이제 붓 정도는 좀 해가지고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르고 걷어낸 다음에 얇게 해서 구석구석 좀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꼼꼼하게 안 들어간 부분들 그런 데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는데도 지금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집에서 시간 안에 하나 정도는 금방. 에어브러시 하려면 꺼내서 뭐 하고 닦고 색깔 바뀔 때마다 청소해주고 냄새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물감만 몇 개 짜놓고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여기다가 이제 종이 팔레트에서 바로 하니까 좀 건조가 좀 빠른데 그 뭐죠? 웹팔레트라고 해가지고 얇은 쟁반 같은 데다가 이런 티슈 같은 거 깔고 물 좀 뿌린 다음에 거기다 종이 호일 얹어놓고 물감 짜주시면 엄청 오래 가요. 건조가 느려요. 그러니까 뭐 물감 낭비도 덜하고. 뭐 자꾸 하시다 보면 대충 알아. 이 정도 쓰면 내가 물감 어느 정도 짜면 될 것 같다는 게 뭐 그만큼만 짜가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웨더링을 할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 의자 갖고 앞으로 나오세요. 가까이서 보셔도 됩니다. 의자 갖고 오세요. 이 앞에서 보세요. 화면이 안 되면 제한 한계가 있어서 아니요 이 앞에 앉으세요. 앞에. 네, 앞에. 직관하시고 직관. 다 내려오세요. 보세요. 그렇지.
가까이서 보시면 조금 보는 게 지금 일단 제가 갖고 온 게 번트 시엔나라는 물감이고요. 녹 표현을 하거나 웨더링 표현할 때 좀 많이 쓰고 엄버라고 있어요. 좀 번트 엄버라고 조금 더 묵직한 색인데 아주 모형하시는 분들한테 그 웨더링 할 때 제일 중요한 색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없을 때는 이게 검정색이랑 얘랑 조금 섞으면 좀 비슷한 저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색을 만들어서 쓰시면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해서 얘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좀 흥건하게 좀 해줘야 돼요. 보통 이 정도 이제 이런 웨더링 효과를 낼 때 하는 게 유화예요, 유화를 좀 이렇게 뭐 에라멜이나 나이타 기름 같은 데 희석을 해가지고 흠뻑 발라놓은 다음에 뭐 면봉이나 휴지로 닦아내죠. 붓으로 닦아내면서.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좋죠. 지연도 오래되고 하니까 효과도 충분히 내가 마음대로 낼 수도 있고 닦아낼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데 냄새가 그것도 역시 냄새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기는 조금 눈치 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만일 그 작업이 막 되는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은 에어브러쉬가 훨씬 낫죠. 그 에어브러쉬 막 냄새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파레트에다 이렇게 비벼보시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파레트의 색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냥 바르나요? 네, 바르는데 그 발라놓고 그냥 냅두면 또 안 되지. 딱 봐서 간을 보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묻었다. 닦아내고. 네, 이렇게 이제 흥건하게 이렇게 발라내는 거예요. 벌써 색이 벌써 녹 딱 쓸잖아요. 그렇죠. 녹 많이 쓸 곳이 있잖아요. 이게 전차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밝게 하라는 이유가 이게 어두웠으면 점점 더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 근데 아무리 밝게 해도 그 구석진 곳에는 좀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네. 묻지 않을까요? 굳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진하게 보이죠. 구석에. 네, 구석이 밝게 칠해. 골직옷을 그렇죠. 어둡게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펀지로 어느 정도 해놓고선 좀 안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데는 붓으로 좀 해주면 좋지. 미리. 요 웨더링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스펀지가 막 우리 이제 붓처럼 막 구석구석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예. 어떤 분은 그걸 막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붓이 있으니까 뭐 우리 굳이 뭐 붓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흥건하게. 그럼 아까 그 아크릴 좀 건조 빠르지 않냐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여기는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로 닦아낼 수도 있고 더 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릴도 생각만큼 막 그렇게 빨리 마르지 않아요. 지금 이거 또 건조하려면 드라이 같은 걸로 좀 말릴 정도로. 또 하나 팁이라면 예.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되면 살짝 번져요. 아,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블렌딩 하는 것만큼 효과가 좀 나요.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느낌은 나게끔. 예. 그러니까 인형 칠할 때 우리가 분위기에서 이거 블렌딩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때 이거 뺨 같은 데 이렇게 딱 써먹으면 좋아요. 물을 한번 싹 발라놓고 거기다 탁 찍어주면 종에서 번지듯이 싹 번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녹물 조금 흐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밀리터리 전체는 별로 저가 막 선호하는 킷은 아닌데 소련군 얘네들 거 좋아해요. 막 녹표현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합액이 따로 유화도 혼합액이 따로 혼합에 희석. 네네 그거 그러니까 이랑 차이가 있어요. 건조가 느리죠. 유화 자체가 건조가 엄청 느려서 그 회화용으로 쓰는 그 우리 미디움 같은 거 쓰면 더 느리고 그래서 조금 빨리 좀 말러라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타키딘이나 에나멜, 신나.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쓸
저거 뭐야 이거 짜놓고 기름 좀 쫙 뺀 다음에 그거 좀 걷어가서 그런데 그 뭐야 희석제를 그걸로 쓰면 그래 조금 건조가 좀 빠른 편이에요. 물로는 유화는 안 되고 몸 떠갖고 안 되고 아크릴로만 물로. 그건 뜻이었나 봐. 유아. 아니 또 도료 이름이 유화에도 있고 이 아크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아직도 안 말랐어요. 그럼 여기다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자료나 이런 데 봐서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효과를 내고 싶으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진해. 너무 많이 좀 진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원래서 또 올려주면 돼요. 이게 막 너무 두껍거나 해가지고 막 진짜 뭐 진짜 이게 패럴라인 다 가릴 정도로 되면 좀 난감한데 이 정도 얇게 바른 도료 위에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다시 서페이스 뿌리고 다시 시작을 해도 패널 라인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얇게 칠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거예요. 얇게 칠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TV는 아니고 좀 보통들 착각하시는데 얇게 칠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런 걸 얇게 칠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묽게 희석해서 쓰는 거. 이거를 그대로 쓰면 두꺼운 거예요. 이것도 두껍다 그래 표현을. 왜냐면 이것도 쓰면 뭐 엉긴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그냥 저거 안 하잖아요. 이거 희석 안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쓰면 두꺼워요. 근데 좀 걷어내고 이렇게 쓰면 이건 얇은 거예요. 처음에 초벌 칠할 때는 인형 칠하든 뭘 칠하든 간에 이 상태로 이렇게 얇게 칠하면 돼요. 네. 얇게 칠한다고 해서 이걸 막 물을 막 큰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결과물이 좀 부드럽게 올라와져요. 그러니까 꼭 에어브러시 한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금방 칠해요. 그러니까 아크릴로 보통 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바르면 전체적으로 싹 발라질 정도의 농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 속도가 하고 올라가요. 근데 지금도 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아직도 안 말랐어요. 질문 하나. 네. 그러면은 제가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거 좀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네네네. 내가 지금 그 먹선이나 뭐 일부 표현하고 나서 제가 무광 마감을 칠해놓고 나서 좀 이 기법을 할까 하는데 무광 마감을 1차적으로 네네. 무광 마감 클리어 올렸고 그 위에도 칠해도 됐죠. 네네. 이제 밑에 거를 클리어를 올린 다음에 네. 물을 딱 대면 좀 이렇게 뭔가 안 무이죠 막. 그럴 때는 좀 두꺼운 붓을 한번 물만 싹 발라서 말려놓으시면 바로 그냥 물감 언제든지. 근데 요건 좀 속도가 좀 빠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패널 라인 같은 데 주변에다가 이거 안 젖어서 이거예요. 우리 아까 친구니까 이런 라인이 다 살잖아요, 그죠? 이제 녹 표현할 때 좀 이렇게 흥건하게 좀 발라놓으신 다음에 이제 물 빨아낸 다음에 이 밑을 이렇게 비비시면 이렇게 싹 번져요. 그러면 빗자국 같은 게 없이 자연스럽게 녹물같이 쫙 퍼진다고. 그러면서 라인도 생기고.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요 방법 한 서너 가지의 터치나 요걸로 저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색 맞추는 것도 어렵고 이제 뭐 웨더링을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는 몇 번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얇게 여러 번 바른다는 그것만 명심하시고 계속 작업하시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그래서 아크릴로 하는 거는 저는 망친 건 없어요. 아크릴로 뭘 해서 망쳤다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두껍게 해갖고 막 진짜 난리 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수정.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검정색에서 이렇게 색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색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막 했다고 막 신나탕 이거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살리는 거 끝까지. 웨더링 좀 많이 됐으면 좀 다시 이 색 올려가지고 좀 다시 부드럽게 하는 다음에 다시 표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만 하시다가 그냥 바로 그냥 그 위에다가 막 신나탕 하고 막 아이고 저는 이렇게 진짜 딱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뭐 좀 할 줄 아니까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 붙들고 그렇게 하셔야 좀 늘어요.
하다가 또 멈추고 하면 항상 멈춘 데서 멈춰서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모양 내는 거예요. 이제. 좀 그럴싸하게. 뭐 웨더링 같은 경우도 사실 녹 표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카페 저 유일한 여성 밀리터리 모델러 아, 지금, 네.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좀 트레이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 어렵지 않으시죠?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 이렇게 발라요. 바르고 나면 이게 금방 안 말라요. 이렇게. 그럼 빨리 이제 물로 이렇게 두서 좀 빤 다음에 이 끝을 이렇게 펴주면 얘네가 붓 따라서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그 어색하지가 않지. 이게 퍼지는 게. 그리고 사이사이 이런데 우리가 녹 쓸만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녹도 이렇게 표현하면 이쁠 만한 곳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고 이게 기본용 전투기나 이런 에어로에는 좀 하긴 그렇죠. 이게 저 처음 할 때 이거 처음 할 때 웨더링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비행기 같은 거 할 때는 에어브러시로 하세요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좀 소문이 나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비행기 끝내주고 칠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축구 프로부대 계시던데 아, 예. 있어요. 비행기. 예, 예. 아 너무 잘 칠하시던데 나 그래서 합의페어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칠한 거 보고 너무 부드럽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떤 노하우가 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거친 면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 깜빡하고 거친 면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한 1200방이나 더 고운 사포 있죠. 거기 살 갈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광을 좀 내는 거라서 그것까지 오바긴 한데 자동차도 약간 사용감 있는 정도의 우리 요즘에 아카데미에서 나온 트럭이나 이런 거 충분히 멋내게 칠할 수 있어요. 이걸 만약 하다가 도색이 망쳤다 그러면 물을 많이 타서 다시 걷어내고 다시 벗길 수는 굳은 상태에서는 벗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검정색에서 이만큼 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도포됐다는 전제하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당장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잘못 칠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말린 다음에 다시 재작업 하시면 다시 그 올라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 두껍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볼트나 이런 데다가 막 그 물감이 쌓여가지고 뭐 흔적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패널 라인이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좀 낭패지.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얇게, 그러니까 도료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찍으면 진짜 이렇게 넓은 면 칠할 때는 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도료 찍었잖아요. 이거 바로 찍지 말고 좀 걷어내서 여기 좀 요 정도 보일 때 밑에 색이 조금 보일 때 정도 가지고 그냥 밑에 톡톡톡 쳐주면 아주 곱게 평탄하게. 그래서 요거를 아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무슨 약간 빨대라 그래야 되나? 황동관 같은데 조그만 잔 안에다가 요걸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연필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뭐 너무나 가능하고, 근데 저는 다 해놓고 한 70-80% 스포츠로 찍어놓은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막 구석구석 요런 데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요런 데 안 들어갔죠. 요거는 내가 안 들어간 기관총 때문에 때릴 수가 없죠. 근데 요런 거는 그냥 지금 그 물감 가지고
이것도 사실 그 공병 같은 데다가 미리 좀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짜쓰기 좀 편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붓질할 때 바로 가지 말고 요것도 이제 걷어내고 그냥 별다라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어주시고 그리고 한번 이 저기 아크릴이 도포가 되면 그 위에 아크릴이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이게 뭉친단 말이에요. 물기가 있으면. 근데 아크릴이 한번 발려 있으면 너무 잘 되는데 이 원리대로 아까 누가 마감재 물어보시는데 마감재 뿌려놓으면 미끈미끈하잖아요. 기름 성분 때문에. 그때도 물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말리고 나서 붓질하면 잘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제 이게 그 녹물이나 이런 모든 뗏물이 이제 비나 뭐 때문에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작업을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아주 멋진 그런 저게 생겨요. 그 녹물 같은 게. 그런 걸 딱 살려야 돼. 그거 다 덮지 말고 막 하다 보면 하게 멋있게 흐른 게 있어요. 그거 딱 살려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해주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죠? 그냥 녹슨 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것저것 섞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는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얇은 붓이나 좀 이렇게 좀 호수 좀 낮은 붓으로 조금 밝게 해가지고 나머지 요런 엣지 있는 데를 이렇게 노출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짱해지죠. 그리고 이제 잠깐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 전제면은 사실 이제 파스텔 같은 거 쓰면 참 좋아요. 이런 바퀴나 이런 쪽에 흙 표현 같은 물론 진흙이나 이런 거는 다른 재료가 필요한데 이 정도에서 그냥 흙바닥 좀 달린 느낌, 먼지 좀 묻는 거 정도는 파스텔 있잖아요. 우리 문교 파스텔이라고 딴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나이타킹 같은 데 얼른 섞어서 딱 바르면 걔가 증발되고 그건 남으면서 엄청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그렇게 말랐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물로 지워져. 그러니까 또 이제 수정도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네이버합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많잖아요, 도료가. 그게 전부 에나멜계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지연 조금 늦추게 하고 이제 그런 걸로 효과 내시면 진짜 뭐 너무 멋있게 되죠. 그래서 초보들이 제일 지금 저한테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 집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 냄새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 안성맞춤이고 조금 더 이제 냄새가 어느 정도 계속은 아니고 잠깐이라도 좀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웨더링 도료들 좀 사다가 싹싹 바르면 막 이런 수고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으니까 딱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번갈아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치핑은 그 요런 그 이제 그 포장 그 재료 스펀지 중에 요런 거 하나 쓰시면 밀도랑 얘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빤빤하게 이제 저 미용실에서 쓰는 스펀지가 있거든요. 미용실? 네, 미용실에서 쓰는 스펀지. 제가 그 스펀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얼기설기하면 돼요. 이렇게 밀도가 좀 엉성한 것들 있잖아요. 네. 얼기설기돼. 수세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커야지. 킷이 너무 작은데도 수세미 말이 안 되는데 이런 3~5:1 인형할 때는 딱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손으로 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붓 사용 이제 능력에 따라서 조금 틀릴 거고. 이것도 이제 딱 찢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걷어내면 지금 엄청 묻어가고 효과가 없잖아요. 걷어내고 이렇게 찍다 보면 이거 생기죠. 네. 이렇게 생기잖아.
점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망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이 밟고 많이 부딪히고 해서 생길 만한 곳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가 엣지나 이런 데서 문 열고 나올 때 발로 밟고 페인트가 까질 부분들 그런 데다 살짝 쳐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막 한꺼번에 잘 안 올라간다고 막 팍팍 찍지 마시고 좀 모양을 좀 내면서 요것도 뭐 자료 같은 거 좀 많이 보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이런데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하게 넣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요 끝에 이제 조금 이렇게 기스난 표현들 너무 과하면 가까이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얼룩소 같아요. 점이 막 찍게 오히려 훨씬 더 지저분해져 보니까 우리가 지저분한 웨더링을 하지만 지저분하게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 표현을 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딱 보면은 이제 밸런스가 확 깨지는 거죠. 막 지저분해지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간 보면서 좀 더 넣고 싶다를 이제 나중에 점점 올리는 거지 한 방에 뭐가 되는 거 그런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얇은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서 웨더링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거 너무 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사이를 좀 이어주는 거예요. 약간 벌어지는 것처럼 요 사이사이에 맞는 점과 점을 이어주면서 모양을 좀 더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건담이나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좀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밀리터리는 이제 면에다가 그냥 조금 가늘게 선 몇 개 거주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됐어요? 1시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시간 더 이제 재료 포함해서 바퀴도 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동계냐 동계 버전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흰색으로 다시 치시면 돼요. 위장무늬처럼 동계 눈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흰색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조금 해보시면 뭐 아마 더 이제 저보다도 더 그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초창기에 좀 많이 하다가 저는 이제 요새는 그냥 인형을 너무 많이 칠해서 인형에다가는 요거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형도 초벌할 때는 조금 큰 흉상들은 스펀지로 해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질감 낼 때, 모자 같은 거, 헬멧 같은 거 할 때 다 스펀지로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특유의 질감을 살려서 하이라이트도 있고 좀 넓은 부분을 잘 진행을 하면 그라데이션도 기가 막히게 돼요. 색깔에 따라 좀 틀리긴 하는데 투톤을 나눠서 잘 위에서부터 잘 정리해서 내려오면 위에서 묻던 두뇌가 점점 사라지면서 아까 밑에 있던 색이랑 중첩이 되면서 아주 그라데이션이 뭐 에어브러시만 건 아닐지 몰라도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면 또 궁금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사실. 이게 뭐 거창하게 시원하게 뭐 이럴 게 없는 게 스폰지로 한번 몇 번 집에서 그냥 저한테 얘기 안 듣고 집에 와서 이런 게 있다네 그래서 찍어 보시면 대충 알아요. 어머나 물감 너무 많았네. 아 이거 나중에 덜어놓고 해야겠네 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웨더링을 하려고 이걸 찾았는데 이게 없어서 이걸로 한 거예요. 와이프 거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부드럽게 되길래 어라 하면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편한 거지. 저도 그때 에어브러시 막 쓸 수 없을 때거든요. 냄새 난다. 하도 뭐라 그래서 충분히 이걸로 그거 해갖고 작업물 해가지고 상해의 상품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 좀 많이 보시고 내가 이제 그 뭐지? 흉내 내보고 싶은 그런 장르 같은 거 보시고 요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제로 탓은 아니에요. 유화로 되는 건 딱 그래도 다 돼요. 정말 다 그래 되니까 처음에는 요걸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유화의 장점 딱 하나 수정이 좀 용이하고 건조가 느리니까 부담이 좀 덜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냄새 장난 아니에요. 저 냄새 전혀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디테일 파는 거예요. 요 이제 이 볼트 위에다가 조금 엣지 위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그려놓고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죠. 라인 다 이제 넣어주고 이제 다 구슬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점점 이제 퀄리티 올리면 꽤나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이건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잘했다 할 정도로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지면도 만들고 인형 하나 세우고 디오라마 하나 나오고. 저 혹시 스펀지로도 위장물리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초반에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얇게 쪼개가지고 한번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요거 막 말아가지고 막 철사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라인 그리면 되지 대기야.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너무 힘들 거야 하는 것 같고 요즘에 그 마카 나왔던데 마카요? 뭐지 그 미그인가 어디 저거 예. 에이킹인가 어디 나왔더라고요. 예. 그 위장 삼색 이런 거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거 바르고 그건 냄새 안 나니까 연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경계면이 좀 막 아쉽다. 그러면 이제 그 블렌딩 같은 걸 좀 하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 그 아크릴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사람들 대다수가 거의 90%가 어려워하는 게 그 블렌딩이에요. 왜냐면 얘를 이제 발라놓고 얘를 발라놨으면 얘가 이제 섞여서 경계면이 없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랑 중간색을 만들어요. 중간색이라는 게 얘랑 이제 섞은 거죠. 중간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가운데 발라. 그러면 이쪽 끝에 또 경계가 생기면 또 저기 경계면이 생기잖아요. 그럼 걔네들끼리 또 저거를 만들어요. 중간색을. 그래서 타타타타타타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 보이는 거죠. 확대해서 보면 다 이게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마르면 중간색을 나오잖아요. 중간색이 나오면 얘를 가운데서 전묘를 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경계면에서 톡톡톡톡톡 치다가 약간 양옆으로 조금 듬성듬성 쳐주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블렌딩이 쫙 돼 있어요. 저는 인형 칠할 때도 다 그렇게 칠하고 뭐 모든 거예요. 블렌딩이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막 요즘에 뭐 SNS에 사진 찍어서 막 확대하면 보이지. 점이 보이긴 한데 육안으로는 거의 에어브러시라고 속아요. 막 확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유장무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려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정확치가 않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색을 만들었다고 쳐요. 이런 색이 이런 색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계속 전을 푸신 거예요. 촘촘하게. 처음에는 여기를 좀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만 놔두면 여기에 따분 그냥 그 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얘가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퍼져나가면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블렌딩이 돼 보여요.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위장무늬도 가능하죠. 위장무늬도 근데 그 난이도가 있죠. 그 사모 인형에 막 그 타이거나 이렇게 흰 타이거 같은 위장무늬 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 효과는 막 이거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드린 공에 비해서 효과는 좀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에어브러시를 너무 간단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좀 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도저히 그걸 못 쓴다. 이걸로 끝장을 내겠다 그러면 이걸로 하시면 누가 나중에 뭘로 했어? 아크릴 무슨 한 거 와 하지만 끝.
그럴 수 있지. 근데 에어브러쉬로 이제 나중에 한번 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공방 같은 데 가서 싹 뿌려갖고 훨씬 나아요. 너무 오래 걸려. 저희도 인형 요만한 거, 뭐 흉상이나 1대3호 같은 거 치다면은 그 조그만 걸 막 3주, 4주씩 해요. 한 8시간, 9시간 치대요. 매일. 그만큼 블렌딩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뭘 한다는 게. 웨더링이니까 조금 막 지금 막 약간 바르면서 흘러내리고 막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막 계산을 잘 해가지고 정교하게 뭘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접근 방법이 도색하나 하시기에는 딱 이 정도 공간에서는 이 정도 물감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 점이 저는 이 아크릴 붓도색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뭐 자동차나 뭐야 저 퀄리티 높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에어브러쉬도 쓰고 유화도 쓰고 뭐 다 하셔야죠. 딱 이 정도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작업실 가면 그냥 여기만 쓰레기고 딱 요만큼만 있어요.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더 이상 뭐 주변 뭐 같이 상관없이. 이거 혹시 라카 도료도 써보셨어요? 네네. 괜찮네요. 라카 도료를 어떻게? 붓으로? 아니요, 이 지금 아크릴 말고 라카 도료도 이걸로 가능할까요? 아 돼요.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라카 신나를 희석을 해놔야지. 희석을 해놓으면 걔는 정말 그 겁나 빨리 마르거든요. 마르긴 하지만 돼요. 충분해요. 그 대신인데 단점 신나를 계속 먹고 닦아내요. 물은 굳으면 얘가 닦아내질 못해요. 아크릴. 신나는 굳었다고 해도 얘가 다른 신나를 갖다 대면 녹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그 다른 형태의 효과를 낼 때 좋아요. 블렌딩 같은 거 서로 녹이니까 녹이면서 막 중첩되니까 그게 묘한 그 효과를 내주니까 그거 사용해도 돼요. 냄새 난리 납니다. 그거 에나멜도 되고 유화도 돼요. 저는 그 인형 칠할 때 수채화로도 칠해요. 수채화. 수채화도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마감재 치고 왜 수채화는 닦여요. 물감 그거는 아크릴처럼 굳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도료의 장점들이 다 있어서 아크릴이 정답이다 뭐가 이건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 사용하시되 내 지금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 위에 그 패널라인 액센트를 놓고 면봉으로 그 에나멜 그거. 예, 그 근데 에나멜 이게 적어도 돼요. 저 아크릴로도 돼요. 아크릴을 좀 뻔하게 한 이 정도 농도로 이 정도 농도로 그 패널 라인에 탁 대면 싹 퍼져요. 문제는 아크릴이 좀 매트하기 때문에 건담처럼 쫙 안 가요. 건담도 그 먹선 넣으려면은 그 클리어 올려야 되는 유광 그렇듯이 막 쫙 가는 느낌은 없지만 얘도 되긴 돼요. 얘도 되긴 되는데 얘가 장점이 거지. 얘가 딱 해서 삐져나갔어. 그럼 그 반대색 그냥 위에 발라주면 딱 커버가 되니까 좋고 에나멜은 이제 저거 닦잖아요. 닦아내고 에나멜은 그래서 편한 거고. 이제 내가 에나멜을 여기다 쓰겠다 그러면 얘를 유광을 한번 뿌리고 그 얘를 뿌려요. 그래 먹선 넣어. 그럼 다시 무광 클리어를 올려. 그러면 또 되죠. 네. 다 두루두루 왔다 갔다 너무 재밌죠. 다 하시면 네? 다는 못하고 위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